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지킴이 여러분. 개미들의 계좌를 지켜드리는 여왕개미입니다. 8월 19일 수요일 방송 삼성 SDS 시작할게요. 네, 우선 오늘 캔들 움직임 보시면요. 우선 단기 이평선 전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장기 이평선 위에서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오늘 캔들 바로 왼쪽에 바로 어제의 캔들이 보이는데요. 무려 어제 하루 동안에 6%가 넘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었죠. 바로 어제 삼성 SDS의 반기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 보고서 공개 직후 이렇게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그대로 차트에 반영이 된 겁니다. 자, 우선 제가 지난 방송, 바로 여기 13일 목요일에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제가 종가 22만 3천 원 위에서 마무리하고 이후 24만 5천 원에 안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상승이 열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송을 했었던 이날 13일 날 24만 5천 원까지 노크는 했었고요. 종가도 23만 5,500원에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장도 보시면 24만 5천 원에 안착을 하진 못했지만 그와 비슷한 가격 24만 4천 원에 종가 마무리되면서 제가 예측했었던 이 상승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망가졌죠.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생각보다 이 24만 5천 원이라는 이 금액대 매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두껍고 강력했다라는 점과 이 3거래일 동안 한 번도 24만 5천 원이라는 이 금액을 돌파를 하지 못했거든요. 돌파도 못하고 안착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보다 24만 5천 원에 대한 이 매물벽이 두꺼웠고 두 번째로는 반기 보고서에 대한 이 실망감이 매도세로 폭발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자, 보고서 내용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에서는 AX 사업 확대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 가동률을 상승하는 내용으로 실적이 더 강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당장 13일 제가 방송 진행했을 때만 해도 정부 부처 9군데, 국가기관 9군데의 AI 인프라를 우리 삼성 SDS가 맡으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 놓치시면 안 되는 내용이 기대보다 실적이 다소 미흡했다라는 얘기지 성장을 안 한 내용이 아닙니다. 매출로 보시면요. 3조 7,17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318억, 전년과 비슷한 내용이었고요. 또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17% 성장한 7,79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17%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치다 보니 마치 삼성 SDS의 실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린 겁니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단기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어제 급락을 만들어낸 주요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추가로 이 24만 5천 원에 대한 돌파 실패와 그리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있었기 때문에 낙폭을 좀 더 키울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 차트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오늘 일봉 보시면 어제 이 급락 충격을 이어받고 오늘 장중 21만 7,500원까지 밀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서는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현재 보이시는 22만 4천원, 5천원 이 가격대까지 강하게 되받아쳤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래 꼬리 길게 나온 거 보이시죠? 따라서 겨우겨우 받아냈다기보다는 그래도 받아낸 움직임이 매수세가 꽤나 힘이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아래 꼬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적이 실망해서 던지는 물량이 장 초반에 쏟아졌지만 21만 원대 후반 그리고 22만 원대 초중반에서는 그만큼 또다시 AX 사업에 대한 이 전망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받아내는 매수세도 분명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캔들로 인해서 단기 이평선들은 전부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 흐름이 깨졌고요. 그리고 오늘 최저점 21만 7천 원까지 내려가면서 중장기 이평선까지 살짝 건드렸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성 SDS의 여왕개미의 판단은요. 매수보다는 매도 판단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물량 웬만큼 털어냈으니 그리고 이 아래 꼬리로 매수세도 확인이 됐으니 여기는 이제 저점이다. 눌렸다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오늘 비록 22만 4천 원 그리고 22만 5천 원을 완벽하게 지지했으니 안심하고 들어가셔라.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 비록 빨간 양봉 보여주고 있지만 어제의 이 매도 충격이 하루 만에 끝났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23만 원까지는 빠르게 회복을 해야 어제 이 매도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매도 압력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23만 원을 회복하지 못한 채 종가에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오늘의 이 반등은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경우에는 다시 이 21만 7천 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고요. 약 2, 3 거래일 안에 이 23만 원이라는 금액을 종가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이 24만 5천 원 최고점을 두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반기 보고서에 실망감이 주가에 그대로 표출이 되어서 6% 급락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성장을 안 한 건 아니죠. 17%라는 성장이 있었지만 다소 기대에 비해서 미미한 성적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반영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오늘의 캔들 역시 어제 주가의 여파로 21만 7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22만 4천 원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물론 매수세가 꽤나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아직 주가가 죽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종가까지 23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 말씀드리고요. 만약 23만 원이라는 금액을 종가에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이전에 맞닥뜨렸었던 이 24만 5천 원이라는 금액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세가 아직은 꺾인 거는 아니지만 단기 이평선들을 한 번에 이탈하면서 매도세가 굉장히 크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한 번 더 조정이 있더라도 여기 22만 원 이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여전히 상승 이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상승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하게 이 반기 보고서 내용 때문에 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매도 물량 맞기는 했는데요. 오늘 여전히 매수세에 살아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중장기 이평선은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17% 같은 어중간한 실적 내용으로는 고점으로 올라가긴 힘들겠죠. 따라서 이 삼성 SDS가 과거 고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실적에 대한 이 시장의 의심을 걷어내야 하겠습니다. AX와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 실제 영업이익 개선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런 증거가 다음 실적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반기 보고서는 말 그대로 반기예요. 아직 하반기 실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제 이 6% 급락의 캔들 하나로 상승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실적 분명히 있고요. 얼마든지 개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 SDS가 여기 38만 9천 원까지 이 과거 고점으로 다시 가려면
2-3 거래일 안에 23만 원 가격을 확실히 지지를 하고요. 몇 번이나 넘기지 못했던 여기 24만 5천 원 이 구간을 넘긴다면 지난 고점의 중간 허리 정도 되는 여기 27만 원, 여기에서 30만 원 이 부근의 장기 매물대를 넘어야 합니다. 떨어지는 건 순식간인데요. 이 가격이 원래 가치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가기란 또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 단계의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단지 이 반기 보고서에 대한 충격을 소화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차례대로 27만 원 구간 이렇게 돌파하면 되겠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이 삼성 SDS의 정부 부처 9군데라든지 또 연구용 GPU를 공급하는 이런 내용도 있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내용이 공유가 된다면 충분히 증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핵심 가격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만 7,500원인데요. 오늘의 바로 저점입니다. 오늘의 저점을 종가로 이탈하게 되면 당분간 상승 전망은 깨지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 가격은 이탈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고요. 두 번째, 23만 원에서 23만 5천 원 구간입니다. 종가에 이 가격 지켜준다면 23만 원 이 가격 지켜준다면 앞으로 상승세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하루가 아니어도 오늘 아니어도 2, 3일 거래일 안에 이렇게 금액 23만 원 종가 지켜주면 되겠고요. 23만 원에서 23만 5천 원은 되어야 어제 있었던 이 실적 실망 매물을 소화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2, 3 거래일 안에 23만 원까지는 안착을 하고 23만 5천 원을 돌파를 할 수 있다면 세 번째 가격 24만 5천 원에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데요. 24만 5천 원은 또 바로 이전에 여기 몇 번이나 넘지 못하고 건드리기만 했던 가장 가까운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24만 5천 원이라는 이 구간을 돌파하고 안착까지 하게 된다면 하락 시나리오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기 보고서 하나로 6% 급락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는요. 다르게 해석을 하시면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고 그만큼 개인이나 기관 이런 시장의 유입도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얼마든지 다시 복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제처럼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한다면 캔들 하나만 보고 왜 이렇게까지 빠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격의 전환이 포착이 되는 순간 그리고 외국인이나 이 기관의 매도가 멈추는 순간 또 말씀드린 이런 가격대에 신호가 포착이 될 때마다 우리 주주님들 바로바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가격대에 주의 깊게 보셔라, 조심하셔라, 또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주주님들께서 활용을 하시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에 도달할 때마다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에 접할 때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자로 내용을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 문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010-2472-6550 이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착의 순간들만 공유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문자 받아보시고 주주님들 판단하에 매매를 진행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매매 타점 말씀드리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있죠. 좋은 종목을 아는 것보다 결국 어디에서 들어가고 어디에서 기다리고 또 어디에서 포기할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같은 종목을 가지고 계셔도 어떤 분은 비교적 아래에서 잡으셔서 주가가 조금 흔들려도 여유 있게 대응하시는데요. 반대로 이미 한참 올라간 뒤에 뒤늦게 따라 붙으신 분들은
작은 조정 하나에도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특히 시장에서 주도주가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빨간 장대 양봉 하나 크게 뜨면 마음이 급해지죠. 이거 더 가겠는데 하고 뒤늦게 쫓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바로 조정이 시작이 됩니다. 희한하게 나만 진입하면 조정이 시작되는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기 마련인데요. 첫 번째 급등을 놓쳤다고 해서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다음 자리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이 바로 주도주 첫눌림 2차 파동 매매법입니다. 이름만 길지 어렵지 않습니다. 장중이나 일봉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주도주가 첫 번째 상승 파동을 만든 뒤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면서 한번 눌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눌림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어디까지 기다릴 것인지. 두 번째, 어디까지 올라야 다시 힘이 붙었다고 볼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어디가 무너지면 이번 흐름을 포기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다릴 곳, 움직일 곳, 포기할 곳, 이 세 군데를 잡는 겁니다. 실제 차트로 보시면 훨씬 쉬운데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SPG입니다. 보시면 이때인데요. 7월 21일 바닥을 찍은 그 다음날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붙으면서 단숨에 25% 넘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로봇주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강력한 1차 파동이 만들어진 건데요. 아마 이 장대 양봉을 보시고 뒤늦게 따라붙으신 분들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종목일수록 바로 위에서는 기존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또 기존 보유자분들 외에 단기 매물로도 충분히 쏟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SPG도 이렇게 9만 원을 넘긴 이후에 첫 조정이 시작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6만 원대까지 밀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8만 원대에서 급하게 따라붙었다면 며칠 동안 아마 상당한 조정을 그대로 견뎌야 했겠죠. 하지만 첫 급등에서 따라가지 않고 첫 눌림을 기다렸다면 전혀 다른 가격이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 이 68,000원에서 72,000원 부근, 여기가 바로 첫 번째로 확인할 눌림 대기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주가가 내려왔다라고 해서 전부 좋은 눌림은 아닙니다. 그대로 추세가 무너지면서 더 깊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눌림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시 매수세가 붙는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SPG에서는 그 가격을 75,000원 부근으로 볼 수 있었어요. 앞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첫 번째 움직임이 시작됐던 이 가격대까지 다시 올라줘야 눌린 뒤에 다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가격인 재상승 확인선이죠. 정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릴 가격,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움직인다는 걸 확인하는 가격,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만약 첫 눌림 이후에도 이렇게 재상승이 나오지 않고 중요한 지지 가격까지 깨버린다면 이번 흐름을 계속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최후의 방어선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패턴이 SPG 하나에서만 나온 특별한 그림도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 차트는 대원전선의 차트인데요. 이 대원전선처럼 시장의 관심이 강하게 붙었던 종목들도 1차 상승 이후에 계속 직선으로만 계속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한 번 물량을 소화하는 첫 눌림을 만든 뒤에 중요한 가격을 지켜줬을 때 다시 다음 움직임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장대 양봉을 쫓아가는 것보다 그 종목이 진짜 주도주라면 첫 번째 숨고르기 이후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쪽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매매 기법 자체는 한번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실전
시장에서는 매일 수많은 종목이 움직인다는 거겠죠. 오늘 강하게 움직인 종목 가운데 과연 어떤 종목이 진짜 주도주인지, 지금 나오는 하락이 이게 건강한 눌림인지, 아니면 눌림인 줄 알았는데 끝없는 하락의 시작이었는지, 그리고 어느 가격까지 기다려야 하고 어느 가격을 넘어야 다시 힘이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는지, 이거를 매일매일 직접 찾아내기란 까다롭고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주도주는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첫 눌림이 끝나고 이미 2차 움직임이 시작된 다음에 발견하면 우리가 기다렸던 가격은 벌써 지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올라간 다음에 뒤늦게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첫 눌림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이때 미리 핵심 가격을 알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주도주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지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매매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뒤늦게 장대 양봉 발견하고 쫓아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 좋은 가격대에서 타이밍 다 놓치고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장대 양봉이 시작되기 전에 2차 파동이 시작되기 전 이 기다릴 가격만 알게 된다면 화력이 제대로 붙기 전에 비교적 차분하게 자리를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많이 알고 있어도 언제 들어가야 할지 모른다면 결국 내 매매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종목명 하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가격까지 함께 봐야 실전 매매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 가운데 첫 눌림 이후 2차 움직임을 준비하는 이런 흐름이 포착이 되면 세 가지 핵심 가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눌림을 기다려볼 구간. 두 번째, 다시 매수세가 살아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재상승 확인 구간. 그리고 세 번째,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더 이상 고집하지 않을 최후의 방어선. 이렇게 기다릴 곳, 움직일 곳, 그리고 포기할 곳. 세 가지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 시장의 수많은 종목을 혼자 찾아보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주도주가 크게 움직이고 난 뒤에 뒤늦게 따라 붙으시는 분들, 종목은 알고 있는데 정작 어느 가격대에서 대응해야 할지 어려우셨던 분들은 여기 화면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 보이시죠? 010-2472-6550 이 번호로 문자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이 매매 타점과 함께 주도주 첫 눌림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이 세 가지 핵심 가격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단순히 종목 하나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기다릴지, 그리고 어디에서 움직일지, 또 어디가 깨지면 이번 흐름을 포기할지까지 본인의 기준을 세우는데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공유된 내용이 우리 주주님의 판단과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시면 매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본인이 하시고 절대 무리한 비중이나 급하게 추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니까요. 미리 정해놓은 가격과 기준 안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 SDS 오늘 저 여왕개미와 함께 19일 방송 이제 마무리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반기 보고서에 대한 실망감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을 못한 건 아니었어요. 17%의 성장률을 보여줬지만 시장의 기대가 워낙에 크다 보니 이렇게 강력한 매도세로 표출이 된 것 같은데요. 특별히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의 영향이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인은 6,000주를 매수했고 기관은 6,000주를 매도했거든요. 이 규모로 어제의 매도를 설명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요. 따라서 어제의 매도는 뭐 개미털기 이런 내용이 아니라 반기 보고서에 대한 실망감이 맞다. 그리고 그동안 연속적으로 문을 두들겼으나
넘기지 못했던 이 24만 5천 원이라는 이 고점 앞에 단기 매도세가 맞물린 꼴이다. 이렇게 해석을 드렸습니다. 네, 이로써 앞으로의 2, 3 거래일에 이 종가 가격이 많이 중요해졌죠. 어떻게 마무리, 어떤 가격을 밟고 이렇게 올라갈 거냐. 상승이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올라갈 건데 어떤 가격으로 이렇게 다시 되짚고 올라가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네, 꾸준히 가격 체크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가격 변화가 포착이 될 때마다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